안녕하세요. 택시TV 진야간입니다. 오늘 제가 낮에 굉장히 좀 바쁘게 좀 돌아다녔습니다. 연합회도 좀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노총 사무실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도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엄지척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강신표 위원장님하고 잠깐 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좀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한국노총 대문입니다. 저도 7층에 처음 올라가 봤습니다. 밖에서 많이 뵙기는 했는데 뵙기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로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노총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강신표 위원장 인터뷰를 좀 하려고 와 있습니다. 전혀 뭐 사전 예약이거나 아니면 또 이야기 없이 그냥 간다고 전화하고 갔습니다. 그냥 1시간 정도 전에 가도 되겠느냐고 연합회 잠깐 들려서 이야기 좀 나누고 가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마침 오늘이 어제죠? 어제가 4개단체하고 국토부가 아니라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타다건으로 미팅이 좀 있다고 그 전에 시간이 좀 남는다고 사무실로 와서 차 한잔 하고 가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은 한 6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뭐 6분 정도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재터리로 쓰는 그겁니다. 강신표 위원장. 이건 뒤에 제가 있고요. 인터뷰 내용 좀 보고 가실까요?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엄지척으로 워낙 유명하셔서요. 얘기를 해보자고. 얘가 지금 그 교통총괄 물류실장 물류실장. 정책 조정관이 국장이거든. 이게 고우회가 이제 물류실장이고 1급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지금 전화를 통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몸도 안 좋고 노총이 좀 여기 일이 많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그래서 지금 날 잡아서 그때 내가 너를 원서비를 보낼 테니까. 서류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하고. 지금 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왜 지금 국무총리실 두들기고 그다음에 국토부 두들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토부 두들겼는데 국토부 물류실장하고 저희가 도착하기 직전에 바로 통화를 하고 미팅을 하자는데 강신표 위원장이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좀 며칠 미루자. 그래서 약속을 좀 미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박원섭 씨하고 강신표 위원장을 만나러 갔더니 가면서 이제 저희가 그 서류를 이래서 국토부하고 좀 싸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우리 강신표 위원장이 내가 만날 때 국토부 물류실장을 만날 때 같이 대동을 해서 만나자. 그래서 저랑 박원섭 씨랑 그다음에 강신표 위원장이랑 국토부 물류실장이랑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만날 때 불러주겠다. 그러니 그때 와라. 시간 날짜를 알려줄 테니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는 시작이 됩니다. 뭐하러 방송하냐 안녕하세요. 녹화해요. 뭐 하려고? 유튜브 내보내려고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택시TV 진야간입니다. 예, 위원장님. 네. 제가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 한 2가지 정도만 여쭤보려고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바쁘셔서. 지금 현재 카풀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적 대타협 제가 민주노총에 여기 합의도 했지만 유명무실한 지금 사회적 대타협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국토부를 지금 굉장히 신랄하게 까고 있는데 일단 주무부 지금 국토부 책임이죠. 이거 하루속히 카풀건 사회적 대타협 한 것은 하루속히 국토부가 좀 빨리 사회적 대타협 한 것에 대한 주무부처니까 거의 실무적인 라인을 빨리 해서 정착이 될 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방관하고 있는. 그래서 아직까지 대한민국 공무원이 문제가 많다. 특히 국토부 저희는 우리 택시 부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금 다른 산별이나 업종별로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네, 그 생각은 아직 갖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엄지척 봤을 때하고 조금 느낌은 다르죠. 그래서 뭐 계속 들어보실까요? 또 마찬가지로 국토부에 관련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드리면 지금 현재 플랫폼 그 업체들 모아놓고 상생 방안을 뭐 7월달 안으로 지금 발표한다고 며칠 전에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택시 뭐 노동계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국토부 국장도 저한테 면담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국토부 입장을 먼저 밝혀라. 지금 예를 들어 타다 이런 불법 아니냐. 법을 모호하게 해놓은 지금 그 국토교통부가 일단 법을 정리하고 아니면 만나서 뭐 상생을 한다 그러면 타다에 대한 불법이라는 것을 먼저 공표를 해라. 왜 그걸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택시가 뭐 밖으로 싸움하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이건 하루빨리 법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타다가 잘못됐으며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면 거기에 주무부처가 당연히 이거는 타다가 불법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또 우리 택시 업종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불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태다. 네. 그럼 6월 달에 지금 한국노동총연맹 위원장님으로 성명서가 발표된 이 기존 그때 입장과 뭐 전혀 변화가 없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보다도 택시 4개 단체보다도 국토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지네가 시인을 하고 지금이라도 불법이 타다가 불법이라는 것을 시인을 하고 그 법에 맞게 현행이 있는 법에 맞게 국토부는 빨리 타다를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법차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뭐 우리 지금도 변함없는 소신이고 이게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강신표 위원장은 6월 달이었죠. 한국노총에서 타다는 불법으로 규정을 짓고 노동법에 대한 불법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처리해라. 그 입장이었거든요. 그 입장에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계속해서 국토부 쪽이나 노동부 쪽을 타다가 불법임을 확실하게 밝혀라라고 두들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국회 들어가신다고 민주당 원내대표 만난다고 제가 정보가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뭐 어떤 말씀을 나누면 뭐 이인영 원내대표 뭐 4개 단체 만나봐야 뻔한 거 아닙니까? 뭐 타다가 잘못된 거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을 법대로 처벌하라는 것이지 우리 뭐 택시 단체를 도와달라 이런 것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에 타다가 잘못되고 지금 국토부가 방관하고 있는 걸 빨리 고쳐라. 왜 법을 집행을 안 하느냐. 오늘 중점이 그거겠죠. 여담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에서는 7월 중으로 뭐 총회를 열어서 부재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투표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되게 굉장히 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차적으로 부재에 관한 부분들을 좀 투표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7월 정확하게 날짜를 좀 봐야 되는데 방송하기 전에 좀 봤어야 되는데 7월 24일인가요?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조합원 총회를 빌미로 부재 투표, 그러니까 부재 찬반 투표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투표는 바보 총회, 나쁜 투표로 규정을 짓고 투표 거부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 조합이라든가 개인택시 단체들이 부재를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부재 배척점에 있거나 또는 부재와 협상을 해서 어떤 결론을 같이 도출해야 될 법인택시 노조 쪽의 입장을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입장은 그래요. 개인택시 조합에서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를 가지고 들어가면 서울시 측 입장은 그거죠. 얼마든지 풀어주고 싶다. 다만 법인 노조의 또는 법인 대표의
합의서 가져와라. 그러면 얼마든지 풀어주겠다. 이렇게 자빠집니다. 왜냐하면 부재라는 문제에 서울시가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보는 편이 맞아요. 그러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부재를 풀기 위해서는 서울시로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노총 강신표 위원장이나 아니면 민주노총 그 택시노조입니다. 구수영 위원장 그리고 또 택시 단체, 사업자 단체 이런 부분들과 설득 작업을 거치고 합의점을 찾아서 들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우리의 합의점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과 사업자, 법인택시 사업 측과 합의가 된 부분들이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요구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서울시는 거의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어떤 부재 투표나 부재 안건을 가지고 들고 들어가면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밀어내죠. 그 밀어내는 이유는 법인 노조나 아니면 법인 사업자 측에서 반대할 게 뻔하니까요.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분들은 아무래도 또 법인 쪽의 대표님이시고 또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뭐 짤막하게 한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부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또 노노 싸움이 붙으면 이것도 지금 뭐 일반 시민들이 보는 거나 또 그런 것에서 제 생각은 충분히 우리가 이 지금 뭐 사회적 대타변 카풀이나 타다가 해결되고 나서 이건 진짜 우리가 노노끼리 싸울 일이 아니라 진짜 한번 사교단체가 모여서 부재에 대해서 각 지자체나 한번 진실되게 논의해야 할 단계지 이걸 지금 개인택시가 뭐 지금 부재에서 서울조합이 지금 부재를 갖고 이렇게 꺼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정부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교단체 공조가 깨지고 또 개인택시 대 법인택시 간에 또 알력 싸움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이건 좀 제 생각은 뭐 언젠가 부재야 뭐 풀어야 되는다는 뭐 그걸 뭐 있으면 여론이 되면 하겠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좀 맞지가 않다. 결과적으로 이건 정부를 도와주고 또 우리 노노 싸움이 돼서 아무런 지금 국회에서 현안이 해결된 것도 없는데 이건 또 집 밖으로 싸움뿐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뭐 부재는 안 된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한 카풀 부분 또 현안에 대두되고 있는 타다 부분 이런 거 해결되고 나서 선 해결되고 나서 후 논의해도 충분히 되겠다. 그럼 지금 하면 우리 동력이 반드시 또 법인하고 개인하고 갈라질 것이고 이런 첨예한 부분을 지금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 국철이 서울 이사장이 현명한 판단을 하겠죠. 논의의 대상은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얘기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실 수 있다. 뭐 통 크게 가자.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원장님. 부재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아마 저 질문을 개인택시 측에서 그 한국노총 법인택시위원장한테 던진 케이스는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아마 저런 입장들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택시 측에서는 계속 부재에 대한 부분들, 반대에 대한,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거고 또 법인은 한 번도 법인에게 물어본 적이 없는 듯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습적으로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저 인터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어떤 질문이 가거나 또는 그 사전에 협의가 되거나 또는 뭐 어떤 인터뷰 형식에 대한 구애 자체가 없이 그냥 날로 생으로 던졌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던졌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 계속 저런 방식으로 좀 짜여진 보통 인터뷰를 하면 그 질문지를 먼저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합을 맞추는 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진짜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어떠한 그 입장들이 나오고 그래야 또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오는 부분들이 또 진실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던져놓으면 막 포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시키고 싶어서 좀 날로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면 이제 아무래도 진행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진실한 또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 택시 관련되신 분들의 그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판단은 항상 시청하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야기 말고도 또 노동부 쪽에 고발되어 있는, 그러니까 고발이라기보다는 진정이 되어 있는, 이선 씨가 진정이 되어 있는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도 후일담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마침 저 인터뷰가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노동부 측에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그 강남지청에서 일단 조사를 했고, 그리고 동부지청으로 이관시킨 상태입니다. 그 이관시킨 이유는 강남지청보다는 저 성동이나 저쪽에 더 차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관할을 그쪽으로 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맞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노동부 측에서, 고용노동부 측에서.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 그 동부지청 지청장님 이름하고 또 뭐 성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줄기차게 두들길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타다를 물리치는 데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또 뭐 지방택시 없이 전부 다 한 뭉텅이로 가고 있는 듯 싶어서 상당히 인터뷰 후에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까 그 왜 그래, 뭐 하려고 그래, 막 그러면 뭐 아이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 좀 친분 관계가 있어서 조금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편집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계속해서 택시 관련 또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어떤 얘기들이 나눠지는지 또 어떤 마음이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진실된 모습들 또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좀 인터뷰하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그 예전 카풀 사태 때 정규환 대표랑 구수영 민주노총 택시위원장님이랑 강식표 위원장님이랑 그 엄지척 사진은 잊어버리셔도 될 듯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뭐 그 사진은 잊어버리셔도 될 듯 싶습니다. 아마 저렇게까지 타다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좀 보면 뭐 그 사진들은 그냥 옛날 추억으로 간직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 서울조합에서 신청서를 서울시로 제출을 해서 타다 프리미엄이 11대가 아마 인가가 신청이 난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7월 4일날 최종 인가가 난 듯 싶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취재를 좀 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한 며칠 정도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팩트 체크는 거의 다 됐는데요. 뭐 결정적인 한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그 한방이 들어오면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택시TV가 되겠습니다. 택시TV 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